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높이 98m 거대한 로켓에서 수증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운반 로켓 SLS가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태운 우주선이 다시 달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비행에는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을 포함해 달로 향한 최초의 여성 크리스티나 코크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지난달 인간을 태운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 우주 동맹국들이 참여한 거대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면 보도의 심층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아르테미스 2호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진행됐지만 여러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여국이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 독자 개발한 큐브 위성 K-라드큐브를 탑재하며 미국 주도 우주 프로젝트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지구 주변에서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던 K-라드큐브는 정상 사출되어 2시간 30분 뒤 스페인 지상국에서 신호가 잠시 잡혔지만 이후 교신이 끊겨 안타깝게도 정상 교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유인 탐사선 탑재와 정지 궤도 넘어 운용 경험 자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실패 원인은 추후 분석하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속 사업과 산업 생태계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 쓰인 오리온 우주선의 개발에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는 승무원 모듈과 그 아래 붙어있는 서비스 모듈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서비스 모듈이 바로 유럽의 작품이며 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는 총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참여했는데요. 그중 3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캐나다 우주국의 제레미 헨슨으로 비미국인 최초로 임무에 합류하게 된 건데요. 이외에도 캐나다 우주국은 나사와 달 궤도에 설치될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에 부착할 로봇팔을 제공하는 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봇팔은 캐나다함3로 불리는 캐나다의 기술인데요. 이 로봇 시스템은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인간의 개입 없이 달 주변에서 일부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3년 만에 주가가 20배 넘게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유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불법 주식 거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현행법상 부당이득에 최대 6배 벌금과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에 대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와 같은 사례인 미공개 정보 이용이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회사 내부자나 관계자가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대상 투자 금액에 하한선이 없어 100만 원을 투자해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잡기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현재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식회계나 고인누락 등 회계 부정 행위의 경우 포상금 제한이 10억 원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요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대규모 부정 행위를 신고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규모를 정할 때 자산 총액이나 위반 행위 수, 거래 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세세히 따졌기 때문에 신고자가 포상금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규정이 개정되며 적발 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즉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최저 포상금을 두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최저 포상금 하한액은 불공정 거래 신고 시 500만 원, 회계 부정 신고 시 300만 원인데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에서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하한액만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장미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밤중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해 지어진 강남구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90년으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아파트 세대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는데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법령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해 특별한 점은 없는지 등을 알려줬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데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열,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1980에서 90년대부터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점진적으로 설치되다가 2000년대 초에 이르러 고층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대부분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03년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일본 화재 예방법 건축기준법에는 31m 이상 고층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2011년에 법을 개정하며 11층 이상이거나 다른 사유로 고위험으로 분류된 숙박업소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기존 건물에도 설치 의무를 소급해 부여했다고 해요. 독일에서도 2017년 영국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일부 주에서 숙박업소를 비롯한 고층 건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규제 등 건물 화재 안전 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를 뒤늦게 설치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단행된 연방세제 개편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연방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식당 등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스프링클러를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같은 해외의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